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일단 좀 아쉽네요. 황대 매니저님이 네. 또 하차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포인트하고 이제 타이밍으로 딱 연결되는 구조인데 조금 아쉬웠다고. 아, 저희가요? 예, 네, 사실 맞아요. 그거였잖아요. 뉴스 적중률도 예, 좋았어요. 맞아요. 황대현 종목도 매니저께서 좋았고. 소개해 주신 종목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뭐 고생하셨으니까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마찬가지로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성명서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하락. 어제 이제 또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역시 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월은 뭐 베리베리 스트롱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ISM 이제 비제조 지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약간은 조금은 이제 좀 뭔가 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뭐 완벽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꺾였다기보다는 조금은 이대로 가다가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항상 그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통상 주가는 선행지표 그리고 후행지표는 고용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펀드의 이 스팟 감마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QQQ는 이제 레버리지는 아니고 그 나스닥 인베스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QQQ 펀드고, 근데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뭐 쓰리버스라고 하죠. 뭐 쓰리버스, 쓰리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TQQ, SQQ. 근데 요거는 그냥 나스닥이 1% 올라가면은 1% 올라가고. 이런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나스닥 추종 QQQ 펀드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 쪽인데, 이 감마 포지션을 보면은 유어 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라인이 그러니까 260불에서 265불 정도 라인이 되는데 지금 딱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이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뭔가 이 지지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델타 해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롱감마, 숏감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선물을 매도하면은 옵션을 매수하고 또 반대로 선물을 매수하면은 옵션을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칭을 거는 건데 그에 대한 압축된 포지션이 지금 유어 히어 지점이죠. 265 라인이 철저히 뭉개져 있는데 뭉쳐 있는데 지금 어제 그 라인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깨졌다는 거는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적인 전저점을 이탈하고 쭉쭉쭉 뻗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뜻이고 최근에 이 롱보다는 이 숏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 베어마켓 랠리 나왔을 때가 7월, 8월 랠리 당시에는 힘이 굉장히 뭐 롱 포지션이 강했고 숏은 좀 약해졌는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6월에서 7월 사이 바닥권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헤지 펀드들의 QQQ 스팟 감마 포지션을 봤을 때는 상방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포지션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죠.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긴축. 기준금리가 내년에 뭐 5%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모 증권사에서는 6%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22년도 기준으로 물론 아직 안 끝났지만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나왔던 자산군입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친구는 바로 유가죠, 유가. 유가가 1순위고요. 2위가 달러 그리고 금 가격이 좀 올라가다가 이 노란색으로 된 게 현재 그 주가 가격이거든요. 밀렸고 전반적으로 유럽 자산 밀렸고 채권 밀렸죠. 뭐 독일 채권도 밀리고 미국 주식도 밀렸고 다 밀렸다. 그러니까 유가와 달러 제외하고는 다 밀렸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가와 달러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사실 반대 개념이거든요. 네.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는 약세가 나오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게 정설인데 이론인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구조기 때문에 뭐 이제 고인플레이션 분위기에서 긴축까지 가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자산군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꼴찌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평균 30%. 이머징 마켓의 자산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죠. 우리나라 주식, 뭐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마켓의 자산군이 마이너스 30%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파월 연준의장이 스탠스를 바꾸면서 긴축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주가가 미뤄졌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하신 분들이나 또 올해 초에 하신 분들은 내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뭐냐면 네. 내가 무능력해서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30%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네. 물어보셔서 예.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고 오히려 U자형을 돌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보셨죠? 네, 시장이,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네. 정말 강하게 말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아 올릴 줄 몰랐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2%에서 거의 0.7까지 올렸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만큼 자산군 쪽에서 아시아 증시, 이머징 쪽에 좀 상당히 싼 매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니케이 증시도 별로 못 빠졌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마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국보다 아웃퍼폼하고 약간 좀 앞서 나가는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되게 재밌는 거 나왔는데 이게 제목이 주가와 중고차 사이라고 하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를 이제 좀 따라 해봤는데 네, 주가는 뭐고 중고차 가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정말 이 파란색으로 진한 색이 S&P 500의 그 주가 차트고요. 오. 그리고 약간의 좀 옅은 약간 남색깔 있잖아요. 약간 남색깔은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메나임 중고차 지수입니다. 메나임. 중고차 지수. 예. 이제 근데 중고차 가격의 평균 가격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나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서치 사이트인데 네. 거기 중고차 가격 시세인데 거의 일치하네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이렇죠? 예. 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데이터의 그 분석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네. 중고차 가격의 반등이 나오면 주가도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 자동차라든지 이런 구매가 이제 어찌 보면 대표적인 큰 소비 업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은 거는 긴축에 대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경기 후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경기 후퇴인데 이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많은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중고차 시도 같이 꺾이면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에 대한 수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를 제가 준비 못했지만은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미국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면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추종 ETF 가지고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을 사더라도 애플을 안 사고 차라리 그냥 뭐 아까 QQQ나 TQQ를 사든지 네. 시장 하락에 베팅한 SQQ를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짤을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 예, 이게 이제 보면은 과거 데이터상으로 거의 흡사하게 추세가 일치하네요.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음. 이걸 보고 참 뭐 어거지로 약간 낀 것 같긴 하지만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경기와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사실 경기가 진짜 좋아지면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살 텐데 최근에는 쇼티지 이슈, 반도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도 지금 94년부터 22년까지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똑같잖아요. 네네. 폭등 나오듯이 중고차가 폭등 그렇습니다. 나오듯이 네. 비슷하게 보시면 좋은데 다음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CEO들이 지금 현재 경기를 바라보는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인데 1991년도, 2002년도, 09년도 서프라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최하위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연도를 표시했을 때 그때가 주가가 바닥권이었습니다. 역사적 바닥권이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들만 가득 찹니다. 긴축이 너무 셀 것이다. 내년에 미국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어제자로 보니까요. 유럽의 경기 침체 1년 안에 나올 확률이 80%, 미국은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60%로 잡혔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주식 그만해야 되겠죠. 데이터만 보면.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비관이 꽉 찬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켓 타이밍 모델의 뷰는 연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를 볼까요? 네, S&P 500 보겠습니다. 네, S&P 500입니다. S&P 500의 일간 타이밍 모델 결과입니다. 11월 4일 오늘 저녁은 패닉 강도가 20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은 방향 강도 70에 패닉 강도가 없고요. 8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말인데. 오늘과 이제 차주 월요일이겠죠. 예, 11월 7일이 중간 선거가 8일이지 않습니까? 8일 날이고 아마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부터 반향은 돌릴 것이다. 바닥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장 하락은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늘 그리고 좀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장 하락이 마무리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하락 마무리하고 치고 가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추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hen 아직은 단기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11월에 성탄 랠리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네. 우리 시장도 어제처럼 뒷심 든든하게 발휘해 준 것처럼 오늘장 괜찮겠습니까? 오늘은 아마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좀 과하게 올라와서 좀 횡보할 과하게 가능성이 올라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좀 사실 그래요? 과하게 올랐어요. 딱 봐도. 그렇게 네.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면은 중간 선거 전후로 뭔가 이제 제대로 좀 상승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2,400 한번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간 선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을 기약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공개 방송이 네. 없죠? 수요일을 했고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아. 너튜브를 통해서 MBN고대 신광석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